안녕하세요. 예, 오늘 비가 오는데 이렇게 테드 X 행사에 와주셔서 제가 스피커지만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얘기할 것은 제목은 이렇습니다. Powered by Cloud라고요. 클라우드라는 그런 거대한 새로운 이 컴퓨팅 패러다임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사람 각각 개개인에게 어떤 것을 줄 것인지에 대해 이제 포커싱을 맞춰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치킨 오더 에그즈라는 서양에서 많이 쓰는 말이 있죠.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이 말은 어떤 것의 선후가 명확하지 않을 때 쓰곤 합니다. 뭐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이런 얘기들을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제가 오늘 쓰고자 하는 이 매칭시켜서 하고자 하는 말은 기술과 생각에 대한 것입니다. 과연 기술이 먼저일지 생각이 먼저일지, 저는 요즘 생각하는 이 기술 트렌드를 보다 보면 이런 말이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기술이 새로운 생각을 만들었는가? 아니면 새로운 생각이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선후 관계가 점점 더 궁금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기술 현실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저희가 겪고 있는 기술 트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 있죠.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기술을 겪게 되면서 더욱더 이런 선후 관계가 모호해지고 있고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런 큰 트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트럭 뒤에 커다란 뭔가가 달려가 있죠. 컨테이너가 달려있고, 이 컨테이너가 어딘가에 막 쌓이게 됩니다. 이 컨테이너가 쌓이게 되면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많은 컴퓨터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클라우드의 시작이고, 이 클라우드를 이용한 게 클라우드 컴퓨팅인데요.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이런 전산 자원들을 한 곳에 왕창 집약시켜 놓는 거예요. 어떻게? 앞에서 우리가 그림에서 봤던 이런 형태로 집약을 시켜 놓고, 이런 것들을 필요한 만큼 사용자한테 대여를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사용자 측면에서, 그러니까 제공자 측면에서 말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공자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제공자는 큰 회사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큰 회사에서 거대하게 컴퓨팅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일정 돈을 받고 대여를 해준다.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건 제공자 측면이고,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사용자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바로 그 클라우드를 쓰는 내 입장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대한 전산 자원이 집결해 있는데, 이거를 제가 가진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내 컴퓨터는 후졌는데 저쪽에 있는 거대한 무한한 능력을 가진 좋은 컴퓨터들과 엄청난 속도를 자랑한 네트워크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사용자 입장에서의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는 컴퓨터들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를 말합니다. 즉, 사용자 입장에서의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기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큰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사용자 입장에서의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굳이 사용자와 제공자를 나눈 이유가 무엇인가 하냐면요, 제공자 입장에서는 집약을 시키면 되고 무한한 능력을 제공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걸 가져다 쓰는 거죠. 그럼으로써 여기 말한 이 초안으로 사용자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즉, 내가 가진 기기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은 내가 가진 그 기기를 쓰는 나의 능력이 초월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능력보다 더 쓰게 된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초월. 그럼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계속 발전을 해가고 있죠. 진화를 해가고 있고, 도구를 발명해가고 있고, 그리고 점점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서. 그러면은 이런 양상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우리한테 무엇을 제공해 주느냐? 내가 인간으로서 발전을 해가는데 나한테 어떤 능력을 더 받게 해주느냐라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제공합니다. 먼저 자료 저장. 어떤 것들을 저장하게 하는 능력을 더 쓰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연산. 어떤 계산, 내 머리로는 할 수 없는 계산들을 쓸 수 있게 더 많이 내가 쓰고 싶은 만큼 무한대로 계산할 수 있게 해주죠.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든지 제가 이런 자료를 저장하고 계산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도구가 돼줍니다. 그것도 필요한 만큼이요. 내가 돈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을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게 되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예전부터 우리가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명을 해오고 기술적인 성장을 해왔는데 그런 맥락들을 살펴보면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이 지원해주는 기능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종이를 생각해 볼게요. 종이, 4대 발명 중 하나라고 불리는 이 종이인데요. 종이는 저희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먼저 종이는 하얀 백지에 우리가 무언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쓸므로써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가 가진 두뇌의 능력보다 더욱더 많은 일들을 여기에 적을 수 있고 그걸 적어서 딴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게 되죠. 역사를 기록할 수 있게 되고 책을 기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좀 더 성장된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다음 계산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계산기의 발명. 계산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이 두뇌의 능력보다 더 뛰어난 많은 것들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달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데 보내는 그 궤도를 계산한다든가 아니면 분자나 그런 여러 가지 계산들을 위해서 적분과 미분을 하는데 이 계산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계산기의 발명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좀 더 똑똑한 계산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가 발명되게 되면서 우리는 저장과 계산을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도 어떻게? 컴퓨터가 가진 능력만큼, 우리가 집에 있는 그 데스크탑의 능력만큼 우리는 게임을 할 수가 있고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건 얘기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 저장과 그 다음에 계산을 좀 더 한 번에 필요한 만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발전된 게 뭐냐면 바로 인터넷입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컴퓨터들이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의 발명이죠. 그렇다면은 종이, 계산기, 그리고 인터넷까지 이런 많은 발명들과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무한대의 능력. 무한대의 능력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저 앞에서 말씀드린 저장과 그 다음에 계산과 그 다음에 그런 필요한 만큼 언제 어디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무한대로 제공해주겠다는 기술적 개념입니다. 그것을 한 곳에 모아놓고 사용자는 자기가 가진 기대보다 더 많은 능력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전체적인 개념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은 뭔지는 알겠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변화해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예,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강해지고 있다.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 더 많은 능력을 쓸 수 있게 된 것이죠.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도구, 새로운 발명을 통해서. 근데 이 발명은 좀 특이한 특성을 갖습니다. 먼저 아이디어입니다. 달걀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새로운 기술 토대 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납니다. 막스가 얘기한 것처럼 기술의 변화 없이 생각의 혁신은 없다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클라우드라는 기술이 도출되게 되면서 저희는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실체화되는 양상을 보면 굉장히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렇게 관계, 사람들끼리 연결되는데 이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많은 것들이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기술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일까? 왜 우리는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기술적 토대를 사람을 연결하는 데 쓰고 있을 것일까? 의문이 남습니다. 자, 이 의문은 옛날로 거슬러 한번 올라가 볼게요. 우리는 종이에 왜 책을 썼는가? 우리는 왜 메일을 보냈는가? 우리는 왜 편지를 썼는가? 우리는 왜 사람들과 그렇게 계속 교류를 한 것일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물리적과 그 시간적인 그런 영향을 받게 되었으나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기술적 토대가 쌓이게 되면서 무한한 컴퓨팅 능력이 재현되게 되면서 이런 우리가 예전부터 원했던 그리고 희망했던 그런 기능들을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부터 그걸 원했던 거고 그걸 원할 수 있게 더 빨리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생긴 거죠. 그걸 통해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SNS라든가 그런 소셜 네트워킹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서로 더 알고 싶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더 감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를 제공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기술적 기반 위로 소셜 네트워크 같은 걸로 이용해서 서로 관계를 맺고 그걸 통해 더욱 강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냉정하게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릴레이션, 관계가 아닌 실제로는 서로를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도구, 종이, 컴퓨터, 계산기, 저희는 어떻게 이용했었나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썼죠. 종이를 쓰고 컴퓨터를 쓰고 네트워크를 쓰고. 그러나 현재 그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해서 나오고 있는 기술적 기반들은 사람을 이용합니다. 즉 사람 자신이, 사람 각각이 자원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고 싶은데 그걸 위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알고 싶어. 저 사람은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인 거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 나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나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나도 마찬가지로 자원이 됩니다. 이런 양상을 봤을 때 클라우드 컴퓨팅은 즉 무한한 컴퓨팅 능력을 제공하는 기술적인 의미만 있을지 모르겠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 각각을 자원으로 판별하고 그런 전체적인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는 아이디어 속에서는 하나의 전체 그 아이디어 속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모양을 띠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이 아닐까 우리는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제일 불현듯 매번 떠오르는 그 영화가 이 아바타라는 영화거든요. 아바타를 보면은 인상적이었던 게 그 커다란 나무가 있고 그 나무들의 뿌리로 모든 행성이 다 연결이 돼 있다고 하잖아요. 클라우드 컴퓨팅도 이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행성과 같은 그런 나무 뿌리들을 다 연결을 시켜주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게 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생각하게 되는 뭐 그런 걸 제공하는 건 아닐까? 이런 게 싶습니다. 너무 어려운 주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아바타적인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바타적인 미래가 결국 가져오는 것들은 우리는 점점 집단화되고 그룹화되고 소셜로 연결이 되면서 각자 자신이 가진 능력을 초월하게 된다. 이런 쉬운 사실, 굉장히 쉬운 사실인데 놓칠 수 있는 이런 쉬운 사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월은 무언가를 뛰어넘는다는 거죠. 오늘 말하고자 하는 초월은 개인의 능력을